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정말 떠들썩했었죠. 그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 대결이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그냥 바둑 한 판이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입수한 그 EBS 교육 토론회 자료를 보니까요. 이 충격 이후에 우리 교육계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좀 깊이 파보면서 AI 기술 발전, 이게 우리 교육 또 우리 미래에 던지는 진짜 의미가 뭘까?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들으시면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알파고 승리요. 정말 충격이었죠. 뭐 기계가 사람 최고수를 이겼다. 이것도 놀라운데 EBS 토론회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개인지성 대 집단지성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집단지성에 완전히 이겼다. 뭐 이렇게 분석한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또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AI 기술 먼저 차지하려고 막 경쟁하는 거예요. 자료에선 이걸 강력한 선방이라고 표현했던데 다른 기업보다 먼저 딱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뭐 그런 움직임으로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정말로 생각이라는 걸 했느냐? 여기에는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제일 좋은 수를 찾는 뭐랄까 약한 인공지능이다. 스스로 막 문제를 만들고 사고하는 그런 강한 인공지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았죠. 시키는 것만 잘 배운다.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개념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진 건 분명해요. 네,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그렇죠. 그 여파로 당장 우리 일자리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이 확 커졌잖아요. 그 세계경제포럼 예측도 있었고 5년간 7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 뭐 2030년까지 38% 직업이 아예 사라지거나 확 변할 거다. 심지어는 AI 기술 가진 20%랑 나머지 80%로 사회가 나뉜다. 뭐 20대 80 사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엄청 걱정했었죠. 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그 EBS 토론회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단순히 직업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직무의 변화, 이걸 좀 더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AI가 이제 반복적인 일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걸 가져가면 사람은 다른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 특허를 AI가 싹 분석해서 회피 전략까지 짜준다. 이런 시대가 오면 변리사 역할도 지금이랑은 완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바로 이 적응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그냥 통째로 없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나 성격이 바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AI 시대에 기계가 하기 어려운 정말 인간만이 가진 그런 고유한 능력은 뭘까요? 예전에는 뭐 직관, 창의성 이런 걸 꼽았는데 근데 알파고는 직관도 학습했고 심지어 AI가 그린 그림이 뭐 예술로 인정받고 그랬잖아요. 그 고흐 화풍으로 그린 그림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EBS 토론회 전문가들이 주목한 게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비판적 사고, 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었어요.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아주 정교하게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교육에서 앞으로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또 AI는 주어진 문제 답은 기가 막히게 찾지만 문제 자체를 새로 정의한다거나 근데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혹은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좀 엉뚱한 상상력, 이런 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독서나 토론을 통해서 질문하는 힘, 그리고 사고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네요.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주입식, 암기 위주 교육을 시속 10마일로 달리는 학교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서요. AI 시대를 대비하기엔 이건 너무 느리고 부족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대입제도 역시 이런 변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막 전달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스스로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하나의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어요. 교사의 역할도요,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조력자, 멘토, 생활 조직자 이런 역할로 바뀌어야 하고요. 물론 입시 부담이라든지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서 스스로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힘, 즉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는 것, 이게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요. AI 발전, 이게 분명 거대한 변화는 맞는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협업, 소통,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같은 정말 인간 고유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토론회에서 한 기자분이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기계가 인간처럼 될까 봐 걱정하는데 정작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고 공감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답을 찾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좀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